네, 혹시 화면이 잘 보이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을 잘 지키기 위해서 대본까지 썼습니다. 제가 좀 많이 긴장하고 있어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소개받은 램스 코리아의 이제 사무총장으로 섬기게 된 유상현입니다. 사실 저도 지난달까지 선교한국에서 12년 동안 선교한국 사역자로 섬기다가 이번 9월입니다. 9월에 램스 코리아라는 단체가 생기면서 제가 램스 코리아 사무총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를 먼저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Just do it. 한때 유행했던 말입니다. 그 문구에 꽂혀서 늘 그냥 하기만 했던 시간들이 참 깁니다. 남들이 하는 방식의 전도, 남들이 해야만 했던 일들, 남들이 하는 대로 생각 없이 그냥 해왔습니다. 그 문구의 말들처럼 Just do it. 저는 아침마다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를 할 때 늘 준비를 합니다. 그냥 달리지 않습니다. 달리기 전에 물을 마십니다. 운동화를 매일 갈아 신습니다. 시계를 확인하고 출근 시간과 뛰는 거리를 계산해 가장 최적화된 자세로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다가 힘들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스타일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선교,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이제는 그런 선교들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작정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멈추고 사색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대를 돌아보고 신앙을 돌아보며 과연 선교와 내 삶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질문해야 합니다. 늘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고 우리에게 뭘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줍니다. 하지만 이제는 잠시 멈춰야 하고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Stop it, think it, do it. 선교는 삶입니다. 삶이 선교입니다. Life as mission. 네, 영상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너무 짧긴 했지만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딱딱한 램스에 대한 소개보다는 제가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램스를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고 시작하게 된지를 먼저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좀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난 8월까지 선교한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한국은 아시다시피 2년에 한 번 약 2~3천 명의 청년 및 선교단체와 다양한 사역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입니다. 2018년까지 30년의 역사를 맞이하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를 맞이한 작년 대회는 저희가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좀 곤란했고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이 익숙해졌고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사실 우리나라 인터넷이 굉장히 빠른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 코로나 시기를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잘 넘어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저희 선교한국도 그래서 그 온라인 선교대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들을 좀 대비를 했었는데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귀국을 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선교사님들이시기도 하셔서 그 상황을 잘 아실 텐데요. KWMA 통계에 의하면은 약 한국 선교사 40%가 한국으로 귀국을 했다는 통계까지도 있을 정도로 코로나 시기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그러면 이 선교사님들을 좀 격려하고 앞으로 선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서 선교사 대회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대회의 목적은 코로나 시대의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강의도 듣고 나누면서 새로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 대회에 참석한 선교사님들의 상황과 그분들이 겪고 있는 혼란은 사실 너무 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귀국한 것인데 한국에서 이제 후원자들이 선교사님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으니까 이제부터 선교 사역을 멈추시나 보다. 그래서 후원을 끊고 또 당장 생계를 고민해야 하는 선교사님들은 뭐
한창 유행했던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하면서 선교사님들 굉장히 큰 정체성 혼란을 겪고 계셨고, 사실 이 사례는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하신 이야기들입니다. 예. 참석한 그 선교사 대회에 작년에 참석한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내 부르심은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든다. 난 정말 선교에 분명한 부르심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이게 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례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수많은 선교 훈련 그리고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 의심할 거 하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준비돼서 나간 선교사님들이신데, 이 코로나 앞에서 부르심을 의심해야 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보인 이 선교사님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PSP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경험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이미지가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선교는 지속적으로 역사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전 세계가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각 나라에 있는 항구마다 복음을 전하면 전 세계 복음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해안 지역 선교 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해안 지역에 다 복음을 전했는데 왜 전 세계 복음화가 안 되지?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점을 통해서 나아간 내륙 지역 선교, 내륙으로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시대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미전도 종족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우리의 그 미완성 가업이 완성된다라는 그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를 우린 지나왔습니다. 그런 시대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선교의 시대를 사실 맞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앞으로의 선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고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고민을 하시던 분들이 사실 전 세계에 다 계시겠죠. 예, 한국에도 이런 고민을 하시던 사역자들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선교는 무엇인가 고민하며 모임을 갖고 2018년에 지역교회 목회자, 선교단체 선교사, 간사, 또 선교를 고민하는 성도님까지 함께 모여서 선교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발견했던 것이 바로 삶과 선교의 분리됨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은 부르심이고, 한국 땅에 돌아와서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부르심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에 부딪혀 있는 한국 선교사, 또한 선교사가 한국에 돌아왔다는 이유로 후원을 중지하는 한국교회 성도, 이분법적이고 닫혀있는 이 선교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이 한국 선교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사실 고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크리스퍼 라이트의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책을 함께 나누면서 온 세상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온 세상 가운데 온전한 복음이 온 교회를 통해 전파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단순히 그냥 영혼 구원을 넘어서서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피조세계의 모든 분야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나온 워딩이 Life as Mission입니다. 네, Life as Mission은 뭐 하나님 백성의 선교에 나오는 워딩이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만들어낸 워딩이고요. 말 그대로 라이프라는 것은 우리 삶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전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선교,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며 운동입니다. 램스는 Life as Missions의 약자입니다. 다만 저희가 좀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좀 의도하는 것은 저희가 그 미션스의 S는 조금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붙인 단어 문자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램스는 그냥 단순한 선교 훈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 백성의 선교를 고민하면서 함께 학습하는 모임이 있다면 램스쿨, 램스터디라는 단어로 활용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정치 가운데, 경제 가운데, 또 환경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포럼이나 세미나 다양한 이야기들을 진행하고 있다면 램 세미나, 램 스퀘어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S라는 문자를 붙여서 저희가 Life as Missions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모여서 저희는 램 스토리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고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램스 조직이 이번 9월에 아까 본 사진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저와 또 몇몇 분들이 더 참여하여서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가 저희 램스에 대해서 가치를 잘 담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나름 굉장히 비싸게 만든 로고입니다. 저희가 이 로고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램스 운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설문조사도 했고요. 예, 그 조사를 통해서 디자이너분이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 램스 로고의 의미를 보면요, 세 개의 원이 담겨 있는데요. 이 원은 각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리플렉티브, 우리는 행동과 성장 중심을 경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현상을 재해석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노력합니다. 둘째로 로컬, 지역교회와 사회, 현장들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의 실천을 격려하고 이를 통해서 배웁니다. 셋째로 다이버스, 각 사람과 공동체 가운데 이미 일해오신 하나님의 선교를 믿으며 선교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축하하며 동역에서의 유연성을 갖습니다.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담고 있는 원이 함께 연결되어서 로고가 만들어졌는데요. 다양한 영역에서 온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크리스찬들, 그리고 세상으로 성도들을 파송하고 격려하는 다양한 공동체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고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네, 로고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데요. 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너무도 뻔한 말이고 많이 들어오신 말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역은 성령님께서 이끄신다고 생각합니다. 램스는 여러분 누구의 강조도 아닌 각 사람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형성이 됩니다. 네. 이것은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램스가 추구하는 어떤 사역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공동체의 자발적인 연구 그룹과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램스 운동입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그동안 이런 일들을 해왔던 램스의 사진들을 한번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제를 하신 오성경 지사님께서 같이 모여있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과의 함께 모임이었고요. 이거는 지역교회 포도나무교회에서 함께 램스쿨을 진행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아마 GBT에서 아마 진행을 하신 모습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선교한국에서 진행했던 모습입니다. 특별히 선교한국에서는 램스 운동을 위해서 선교한국 2018 대회 때 하나님 백성의 큐티라는 큐티집과 또 그 이후에 작년에 저희가 스터디 가이드라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자료를 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램 운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뭐 선교 한국의 운동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긴 하신데 사실 이 운동은 제가 아까 소개 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인터서브와 만나교회 그리고 GBT라든지 웩이라든지 이 운동의 이 하나님 백성의 선교 책을 읽으면서 이 램 운동에 대해서 고민하시던 분들이 사실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 한국은 그것을 받아서 이어서 간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의료그룹에서도 램스쿨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함께 진행을 했었고요. 이건 이제 청년 램스인데요. DIY라는 뜻을 아시죠? 예, Do it yourself. 그래서 램스를 만들어 간다라는 의미로 이 스쿨을 진행을 하고 스쿨 이후에 환경이라든지 정치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답사 그리고 실제로 멘토링을 받는 시간까지도 진행이 됐던 청년 램스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특별한데요. 아까 오신 우리 현수도 선교사님께서 코디를 해주신 부부 램스입니다. 네, 부부들이 모여서 함께 램스쿨을 진행한 적도 있었고요. 사역자들 대상으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진행한 것들이 있었고 위에 사진은 우리 원주에 있는 선교단체 사역자들, 아래에 있는 사진은 총신대 신학대학원 학생들입니다. 네, 신대원에서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대전에 있는 목회자 그룹인데요. 이 램 운동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그룹들이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그룹은 치앙마이 선교사님들 그룹입니다. 치앙마이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온라인으로 램스쿨을 같이 참여하고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었고요. 이 장면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3일 동안 저희가 인텐시브를 한번 진행했던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따가 발제하실 우리 정사희 목사님이 전에 계셨던 만나교회에서 진행됐던 모습들이고요. 여기는 치앙마이의 아마 선교사님께서 진행을 하신 램스의 모습입니다. 예. 충진교회 램스. 이 램피플은 저희가 작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함께 앞으로 램 운동이 나아갈 때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좀
같이 함께 모였던 모임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룹들이 각지에서 왕성하게 활동되고 있었고요. 이것은 누구의 강요도 누구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요. 각자가 각자의 영역 속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운동이었고, 사실 이제 이 운동을 우리가 조금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돕자라는 의미로 램스 코리아가 이번 9월에 창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사무총장을 맡게 되었고요. 마지막입니다. 제가 차후 램스가 원하는 우리의 방향에 대해서 좀 어떤 비유를 들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까라는 고민들을 했는데요. 저는 클라우드 개념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클라우드 개념에 대해서 요즘에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글 아이디만 하나 만들면 핸드폰과 컴퓨터와 모든 기기에서 동일한 자료들이 공유되고 연락처, 파일들이 공유됩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 램스는 램스 클라우드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중앙에서 각자 스쿨 하는 것들을 저희가 통제하고 또 저희가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램스 본부는 여러분들이 램 운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의 공간들이 되는 그런 클라우드가 되어서 전 세계 어디든지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또 서울에서만 이런 것들이 열려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얘기도 하신 것처럼 전국 각지에서 전 세계 각지에서 이 램 운동에 대해서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우리가 함께 이 사역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운동원들이 이 클라우드에 연결이 되어서 모두가 동일한 자료와 정보들을 함께 누리면서 이게 새로운 선교 운동으로 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에 또 여러분들께서 제 아마 발제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들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발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